송현씨 필름. 실러버 여러분 안녕, 송현씨입니다. 비가일랜드 브이로그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이버 송현씨에 대해서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패디 강사 최송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다이빙 강사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땄던 수많은 자격증들을 소개해드리고 다이빙 얘기도 조금씩 해보려고 해요. 저는 2015년에 패디 강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인스트럭터가 되었습니다. 패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다이버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다이빙 단체고요. 강사가 됐다라는 거는 다이빙을 아예 모르는 입문자가 처음 시작해서 강사가 되기 직전인 다이브 마스터까지를 제가 직접 교육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저의 이 수많은 자격증들을 오늘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이빙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제 첫 번째 자격증입니다. 이게 바로 다이빙에 처음 입문했을 때 받는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인데요. Open Water Diver. 제 건 사실 좀 달라요. 이게 패디랑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랑 한때 서로 제휴를 맺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이 마크가 들어가면서 일반적인 오픈워터보다는 조금 더 자연 환경과 바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서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었는데 현재는 제휴가 끝났기 때문에 굉장한 레어템이 되었습니다.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흔치가 않아요. 시기를 잘 탔다고 할 수 있죠. 오픈워터 과정이 가장 기초 과정인데 굉장히 많은 다이빙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 오픈워터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서 다이빙 강사로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다이빙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철저하고 긴 교육 과정이 필요해요. 전문가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많은 훈련과 가장 많은 교육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고요. 사실은 가장 비싸게 받아도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입니다. Advanced Open Water Diver. 오픈워터의 경우에는 수심 18m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어드밴스 자격증이 생기면 수심 30m까지 다이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뾰롱. 저는 다이버들에게 있어서 가장 꽃 같은 시기가 바로 이 어드밴스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픈워터 때는 사실 겁이 많이 나잖아요. 저도 강사님 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강사님이랑 막 멀어지면 어떡하지? 막 나 혼자 이 바다에 남겨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정신없이 쫓아가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어드밴스드 정도 되면 다이빙에도 익숙해지고 부력 조절도 생각보다 더 편해지면서 주변의 환경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약간 겉멋도 들 수 있고 나 이것도 봤어 저것도 봤어 나 이 나라도 가봤어 저 나라도 가봤어 막 신나게 떠들 수 있는 그런 때죠. 프로가 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아는 게 많은 만큼 무서움도 더해지고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내가 또 케어해줘야 하는 다른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즐거움이 덜해질 수도 있어요. 어드밴스드 때가 많은 경험과 많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때죠. 그 다음이 바로 레스큐 다이브 코스입니다. Rescue Diver. 잊지 못하는 코스예요. 다이빙 하다가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나 자신을 구하고 또 남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죠. 아마추어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남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익힘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자라는 취지의 코스입니다. 레스큐 다이버 코스의 핵심적인 건 공포의 7번 스킬입니다. 한 다이버랑 한 다이버가 짝이 돼서 한 명이 정신을 잃은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이 사람을 돌려 눕혀서 인공호흡을 5초에 한 번씩 하면서 이 사람의 장비와 나의 장비를 모두 벗고 물 밖으로 출수하는 것까지가 이 스킬입니다. 레스큐 7번 기술은 강사 시험을 가서도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요. 다른 강사 시험 모든 것을 다 만점으로 통과했더라도 이 레스큐 7번 기술에서 실수가 있다면 바로 강사 탈락입니다. 정말 힘들게 했던 코스였고요. 그래서 기억에 아주 많이 남고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성취감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강사 직전 단계죠. 다이브 마스터입니다. Dive Master.
다이브 마스터부터는 일정 코스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돼요. 강사님이 교육을 할 때 옆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다이브 마스터도 프로의 자격입니다. 패디에 등록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 프로 자격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대학교 전공이라고 친다면 전공 필수 과정이죠. 강사까지 가는 길에 있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 외에 전공 선택들이 있어요. 스페셜티 코스라고 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스페셜티 코스를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게 9개인데 딥다이버 코스. 딥다이버 코스는요 40m까지 교육 중에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딥다이빙이라는 거는 아무튼 수면과 멀어지고 태양빛과도 멀어지고 상승하는데도 뭔가 좀 더 절차가 필요하고 감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은 언더워터 내추럴리스트라는 자격증이에요. 이건 많은 분들이 스페셜티를 딸 것 같진 않은데요. 저도 한때 굉장히 이 층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카드가 센터마다 규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장 발급하는데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교재 비용, 교육 비용, 훈련 비용 다 제외하고 이 카드 자체만을 발급하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이게 지금 얼마치야? 좀 욕심이 있어서 더 배우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고, 이 언더워터 내추럴리스트라는 거는 수중 생물에 대해서 더 배우는 거예요. 이때 교육 중에 처음으로 장갑을 벗고 선생님의 지도하에 생물을 만져본 적이 있습니다. 절대 바다 생물을 터치하거나 산호를 만지거나 산호를 부러뜨리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짜잔! 사이드 마운트 다이버 코스 자격증입니다. 사이드 마운트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보통 다이버라고 생각을 하면 기체 탱크를 등 뒤에 메고 입수하는 걸 떠올리시잖아요. 사이드 마운트라는 거는 기체 탱크를 등이 아니고 겨드랑이부터 허리 라인까지 옆에 매는 시스템입니다. 케이브와 같이 좁은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처음 고안된 시스템이고요. 저는 오픈워터 자격증을 갓 따자마자 이 사이드 마운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이드 마운트를 한지 올해로 이제 6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백 마운트 시스템보다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이 더 편합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는 방식이고 자부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보여드릴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이드 마운트로 다이빙하는 장면이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K26 아시아에서 가장 깊은 수영장 영상에 있거든요. 이쪽인가? 영상이 반대로 되나? 이쪽인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디지털 언더워터 포토그래피 스페셜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수중에서 사진 찍을 수 있게끔 더 배우는 거죠. 육상에서 쓰는 카메라랑 같은 기종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물속에 들어가면 카메라가 아프잖아요. 아마 바로 사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해서 하우징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물속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주변 산호 같은 거 막 부러뜨리고 막 진흙탕 일으키면서 바닥 잡고 이거는 정말 대체 노노입니다. 자기의 몸을 아무것도 잡지 않고 카메라를 든 상태에서도 아주 평화롭게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수중 사진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밀 부력에 대해서도 더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잡기 시작하면 다이빙 안전에 대해서 쉽게 잊습니다. 본인이 출수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알지 못하고 기체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게이지를 체크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요.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상기시키는 훈련도 받게 됩니다. 인리치드 에어 코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이빙할 때 쓰는 이 기체 탱크에는요, 대기와 같은 비율로 기체가 블렌딩 되어 있습니다. 대기 중에 산소는 21%고 나머지 대부분이 질소로 이루어져 있죠. 다이빙 탱크도 21%의 산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인리치드 에어 다이버 코스를 수료하게 되면 산소 분압이 32%, 36%까지 높은 탱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소는 우리 몸에 무조건 좋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수심이 깊어진 곳에서 너무 산소 분압이 높은 탱크로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 중독에 걸려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산소 분압에 맞는 수심을 결정하고 산소가 몇 퍼센트 들었는지 그냥 샵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거 21%라고 해서 나는 쓴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은 정말 무책임합니다. 본인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내 탱크의 산소 분압이 몇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다음 스페셜티, 드라이수트 다이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이빙 하면 물이 다 통하는 고무 옷 같은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드라이수트라는 거는 몸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는 수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놀랍죠? 이 목 부분이랑 손목 부분이 실리콘 혹은 라텍스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서 물이 유입되지 않고 발은 발목과 부츠 자체가 연결이 돼 있어요. 애기들 우주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 먼저 넣고 팔을 낀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쓰는 방식입니다. 그 안에 내가 원하는 만큼 두껍게 내피를 갖춰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찬물 바다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동해에서 웨스트를 입고 많이들 다이빙을 하시고 개해제라는 것도 하죠. 하지만 드라이수트 다이버들에게 바다가 열리고 닫히는 시기는 따로 없습니다. 1년 내내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거죠. 동해 바다는 겨울이 되면 거의 4도까지 내려가요. 4도라는 온도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4도의 차디찬 바다에서 웨스트를 입고서 나는 하나도 춥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드라이수트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수트인데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드라이수트는 안에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게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안에다가 공기를 주입을 해줘야 돼요. 공기를 만약에 주입하지 않고 내가 너무 긴장돼서 드라이수트 처음 입어봐가지고 공기 넣을 생각도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다 올라왔다. 전신에 피멍이 들어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막 쫄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 빨간색 금 막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기를 많이 넣은 만큼 올라오면 공기가 엄청 불어나겠죠? 급상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공기를 빼는 법을 또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드라이수트는 부력이 세지기 때문에 당연히 보통 허리에 차는 납덩이 있잖아요. 웨이트가 엄청 무거워져요. 저 같은 경우는 한겨울 다이빙을 할 때는 웨이트를 12kg 이상을 찹니다. 많은 훈련과 힘든 과정이 필요하죠. 열대바다에서 내가 몇천 번 다이빙 해봤지만 난 드라이슈트는 다이빙 한 번도 안 해봤어 라고 한다면 사실 동해바다에서 드라이슈트를 입고 다이빙을 시켰을 때 스킬이 훌륭한 다이버로서 다이빙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을까요? 물음표입니다. 다음은 두 개를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코랄 리프 컨저베이션이고 이건 프로젝트 어웨어라는 스페셜티입니다. 둘 다 환경 보호에 관련된 거예요. 코랄 리프 컨저베이션은 산호초에 관련돼서 배우는 거죠. 얼마나 많이 인간이 바다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도 느끼면서 산호들에 대한 공부도 하고 아주 재밌는 수업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어웨어라는 거는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북이나 고래가 엄청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먹고 죽어 있는 사진, 굉장히 마음 아프고 슬픈 장면들을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궁극적으로는 저도 이 채널을 잘 키워서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프로젝트 어웨어는 그런 뜻을 많이 전파하고 싶은 패디의 하나의 스페셜티 코스죠. 이 자격증은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바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은 프로젝트 어웨어 스페셜티 공부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들이 전공 선택 같은 과목들이었습니다. 제가 프리다이버 코스를 빠뜨렸어요. 프리다이버 코스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해요. 성현씨 필름. 제가 아까 하나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 Master Scuba Diver. 이건요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스페셜티 중에 5개를 취득했고 다이빙을 한 횟수가 50번이 채워지면 발급되는 자격증입니다. 반드시 스페셜티를 따지 않더라도 다이브 마스터 과정, 프로 과정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저처럼 증에 관심이 많고 보다 다양한 걸 배우고 싶어서 스페셜티를 많이 따게 되면 이 자격증은 자연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이빙 자격증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EFR 자격증이에요. Emergency First Response 자격증입니다. 이거는 제가 학생 때 땄던 거고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EFR 강사가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응급처치를 빨리 하고 전문 기관으로부터의 협조를 얻기 전까지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즐거운 분위기에서 연습할 수 있게 하는 정말 추천드리는 과정입니다. 성현 CPLM. 짜자잔 빰빰빰빰빰빰 Tech Deep Diver. 블랙카드입니다. 자, 바로 텍 다이버 자격증입니다. 다이빙은 레크레이션 다이빙이랑 테크니컬 다이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테크니컬 다이빙이라고 하면 좀 쉽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반적인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 허용되는 수심은 40m입니다. 40m보다 더 깊은 수심을 가게 되면 테크니컬 다이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내 머리 위가 막혀있는 오버헤드 환경, 동굴이라든지 아이스 다이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테크니컬 다이빙에 속하게 됩니다. 제가 딴 자격증은 텍 딥 다이버입니다. 이 자격증의 의미는 수심 50m까지 갈 수 있고 산소 100%인 기체를 호흡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산소는 그 분압에 맞는 수심을 타야 됩니다. 산소 100% 기체는 수심 6m보다 아래에서 물면 산소 중독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심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어야겠죠. 텍딥 다이버는 기본적으로 탱크를 4개를 매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텍 사이드 마운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양쪽에 2개씩 4개의 탱크를 가지고 했습니다. 프로 강사분들 중에도 텍다이버가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강사가 되기 전에 이 텍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내 스스로가 기술적으로 성장해야지만 강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강사가 되기 전에 테크니컬 딥다이버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정말 힘든 과정이었고요. 이 과정을 하면서 다이빙을 그만두고 싶어질 정도로 다이빙이 싫어졌었습니다. 제가 버티기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 텍다이빙은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와 같이 했던 팀원들이 제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도와줬고 끝까지 이 코스를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나 50m 갔다 왔잖아, 나 60m 찍었다니까 막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있으면 하나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너 텍딥 다이버야? 응 이라고 하면 오케이. 그렇지만 텍딥 다이버가 뭔데 혹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무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 CPLM. 짜자잔! 이게 저의 강사 시험 합격하고 받은 강사 자격증입니다. Open Water Scuba Instructor. 패디 강사 시험은 이틀에 걸쳐서 치러집니다. 5과목의 이론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날 바로 받은 주제로 한 1시간 내로 준비를 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다이빙 강사가 물속에서 스킬만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말로 하는 것도 시험을 봅니다. 수영장에 가서 여러 가지 기술 테스트를 하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약간 연기랑 연관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시험을 보는 사람이면 나랑 같이 시험 보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저만 뒤돌아서 눈을 가리고요. 나머지들한테 감독관들이 일부러 너는 이걸 틀리게 해, 넌 이걸 틀리게 해 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짜잔 하고 돌아서고 학생한테 시범을 보인 다음에 해보라고 했을 때 같이 시험 본 친구들이 감독관이 시킨 대로 무언가를 틀리는 거예요. 강사가 그걸 잡아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잡아내지 못한다거나 잘못했는데도 막 잘했어 하고 넘어간다거나 감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도 스킬 테스트, 브리핑하는 테스트, 스킬이 끝났을 때 학생에게 다시 디브리핑 해주는 스킬,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잊지 못해요. 마지막 시험까지 다 끝나면 감독관 중에 짱을 맡으신 짱 감독관님이 한 명씩 방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 선생님이 여태까지 그 이틀 내내 봐왔던 그 무서운 얼굴을 싹 바꾸시면서 정말 온화하고 밝은 미소로 축하합니다 최송현 강사님 하고 악수를 딱 하셨을 때 그 손을 잡았던 때가 갑자기 생각나는군요. 빠라바. 이 강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공 필수 과목 있잖아요. 오픈워터 다이버, 어드밴스드 다이버, 레스큐 다이버, 마스터, 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 선택이었던 스페셜티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내가 스페셜티도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면 또 스페셜티 인스트럭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개의 스페셜티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드 마운트, 그 다음에 딥다이빙, 드라이 수트, 이니치드 에어,
언더워터 포토그래퍼 이렇게 5가지 스페셜티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오늘 송현 씨가 갖고 있는 자격증 25장을 자랑해 보았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소개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이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컨텐츠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직 국내 유튜브 채널 중에 이 다이빙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어떤 채널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낌이라서 내가 한번 선두주자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제 소중한 자격증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택딥을 딸 때요. 택딥이 택 40, 택 45, 택 50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각의 숫자는 수심이고요. 근데 이 각각의 자격증도 그 자격증 발급 비용을 내면 3장을 더 받고 택딥까지 받고 4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내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그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되는 돈을 더 내고 카드 3장을 더 가질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이 됐지만 다이빙 보통 그 탱크 하나당 다이빙 값을 받잖아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는데 4개를 매야 되니까 4번 다이빙 하는 값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반 기체가 아니고 산소 100% 기체를 쓰게 되면 더 비싼 탱크가 되거든요. 이미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을 받고 훈련하면서 너무 많은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격증 3장은 제가 그냥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제가 신청만 하면 3장 더 가질 수 있다는 거. 언젠가 갑자기 막 30장이 채우고 싶다 하면 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해드렸던 여러 가지들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